네,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투자 TV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제가 다뤄볼 것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데 왜 집을 사야 하는가? 왜 집을 살까? 네, 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화내실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 집은 실물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변동성도 너무 크고 집은 최소한 없어지진 않는다. 맞는 말인데요. 제가 할 말은 집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실거주용 집이랑 투자 자산으로서의 집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그런 개념을 좀 전달하려 하는 겁니다. 예. 사는 곳으로서 이제 집은 무조건 필요하죠. 가족도 있고 아이가 지낼 곳도 필요하고 아이가 있으면 이 학군이 더 중요하고 안정감이 우선 필요하니까 집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질문이 약간 바꿔서 내 자산을 어디에 저장할까? 내 돈을 어디에 두는 게 과연 제일 유리할까? 이게 질문이라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예. 일단 그 순간부터 집은 제가 이제 사는 공간이 아니고 약간 거대한 비용 덩어리고 무거운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예, 반대로 비트코인은 태생부터 디지털이고 이동이 가능하고 분할 가능한 자산입니다. 예, 총 발행량도 2,100만 개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예, 쪼갤 수도 있고 어, 일단 정의 자체가 이제 금융기관 없이 당사자 간의 이제 전자적 가치 이전이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어떤 사람에게는 집보다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도 뭐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야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서론으로서 대전제가 있어요. 항상 이 비트코인을 얘기하면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 비트코인 망한다. 그리고 그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면 시장은 폭락한다. 이게 좀 대표적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서 비트코인이 해킹당한다라는 얘기는 어, 서울에 집을 샀는데 핵을 맞아서 집이 붕괴된다는 그 정도의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 해킹하는 것에 이제 실험이 성공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냐? 그 무지개로 좀 비유를 했을 때 이제 빨주, 노초, 파람, 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 선택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색이 100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네, 빨간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빨간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도 주황색을 선택할 가능성에 또 빨간색에서부터 검은색까지의 선택권이 있는데 주황색이 선택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 조건을 인위적으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조건을 딱딱딱딱 인위적으로 맞췄을 때 무지개가 완성됐다라는 식의 논리입니다. 그것은 이제 인위적으로 결과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를 냈던 거기 때문에 아직은 정말 많이 멀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토시가 뭐 100만 개를 판다라는 것은 뭐 진짜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모두 소유권자가 모두 매물을 저가에 던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전제로 하고 내용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집을 사려고 할까요? 일단 명확한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안정감. 이제 월세도 안 올려되고 전세 만기 뭐 이런 만기 걱정도 없고 누가 갑자기 나가주세요 할 거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런 것이 안정감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상징성이 있겠죠. 한국에서는 일단 집이 거주 공간이 아니고 나 잠실 살아요. 뭐 송파 살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인생의 성취처럼 여겨지잖아요. 네, 그런 상징성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쓰기도 좋을 것이고 네 번째로는 익숙하잖아요. 네, 항상 집에서 살다 보니까 맨날 보이는 게 집이고 만질 수 있고 들어가서 살 수 있고 그냥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온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집을 훨씬 안 그 익숙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
이 비트코인과 집을 딱 비교해서 봤을 때 거주 효용과 투자 효율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편하게 사는 그 가치랑 내 돈이 효율적으로 불어나는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이제 다른 문제니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차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유용해요. 정말 맨날 탈 수 있고 익숙하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차가 최고의 투자 자산은 아니잖아요. 예, 제가 볼 땐 마찬가지예요. 집이 유용할 수 있고 그런 우리한테 익숙함, 안정감 그런 것들 가져다 준다고 해서 최고의 자산 저장 수단이 아닌 거죠. 예. 이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이제 이런 걸 구분 못하면 이제 필요해서 집을 산다기보다는 이 막연한 나의 그런 기존에 있었던 그 가치관 그런 고집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제 돈을 소중한 이 기회를 묶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보면 집은 생각보다 불편해요. 여기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데 집은 우선 첫 번째로 예, 사는 순간부터 비용이 붙습니다. 예, 뭐냐 그냥 사두면 되는 자산이 아니에요. 집은 일단 취득 단계에서부터 세금이 붙고요.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가 붙을 수 있고요. 일정 기준을 넘으면 뭐 부동산세 그리고 뭐 일단 저희 정부가 배포하는 자료 같은데도 주택 취득세, 기본세율, 뭐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이 우선 비용이에요. 예, 비용이고 그리고 집을 사는 과정에서도 중개비가 들죠. 등기 비용 들죠. 집이 어디 고장 나면 수리비 들죠. 관리비 내야 되죠. 유지 보수하는데도 계속 비용이 들어요. 이것들이 그냥 단적인 예로 봤어도 정부가 일단 부동산 전자 계약할 때부터도 등기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전자 계약해라. 이런 거를 좀 이제 권유 아닌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자체 그냥 항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은 그냥 들고 있는 것 자체 그냥 그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돈이 새는 자산이다. 사람들은 이제 집값 상승만 보니까 이 상승에 비해서 다른 것들이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사고, 보유하고, 유지하고, 팔기까지 드는 그 다른 비용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은 너무 커요. 쪼개지지가 않아요. 예, 비트코인은 단적으로 1억 단위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은요, 이번에는 거실만 조금 팔았다가 다시 사볼까? 안 됩니다. 예, 너무 비싸고요. 덩어리가 크고요. 이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둔한 도구예요. 그냥 정말 냉정하게 보면요. 내가 진짜 5천만 원만 현금하고 싶다. 근데 제가 음미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요. 5천만 원 현금화를 못 합니다. 그 집을 다 팔아버려야 제가 5천만 원을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다른 금융상품을 무리하게 팔게 돼요. 그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집은 이동이 안 됩니다. 집이 이제 사는 위치에 묶여버려요. 그럼 저는 인생의 방향과 그런 것들이 다 묶여버리는 거라서 그 지역 경기가 그냥 진짜 꺾일 수도 있고 인구 구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그대로 받고요. 뭐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이 너무 커요.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는 게 그냥 목표 자체로 설계가 된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백서에서도 이 제3자 금융기관 없이 당사자 간의 그런 전자적 결제를 이제 설명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장부에 기록됨으로써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 결국 국경을 넘나들고 이전이 쉽게 되는 것으로 이제 설계가 된 거거든요. 이게 뭐 기술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자산이라는 게 필요할 때 뭐 옮길 수 있어야 되고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경계 없이 작동해야 되는데 전쟁이 났는데 내가 집을 두고 그냥 가버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자산의 이런 이동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부동산은 진짜 무겁고 느리고 지역 의존적인 그런 자산입니다. 예. 이 팔기도 너무 느려요. 집을 사고 파는데 보통 얼마 걸리시나요? 이 매도에 올려놓는다고 바로 팔리던가요? 아니죠. 그 매도하기 위해서 매물 내놓죠. 기다려야 됩니다. 상담 받죠. 그리고 상담 받다 보면은 너무 비싸게 올렸다. 그럼 가격 조정해야 되죠. 뭐 운이 좋아서 계약했어요. 중도금, 잔금 일정 맞춰서 신고하고 등기하고
이 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 중도금, 뭐 잔금 이런 것들의 그 체계가 있잖아요. 그걸 전제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와, 파는 게 정말 느려요. 뭐 좋게 말하면 그만큼 신중하고 체계가 잘 돼 있고 뭐 그런 자산이긴 한데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너무 느린 자산이에요. 이게 시대가 좀 빨라질수록 자산의 그런 경쟁력이 제가 봤을 땐 무겁고 안정적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게 제가 봤을 땐 좀 더 중요해져요. 그냥 이런 전쟁 이런 것만 봐도 그 일원에 있으신 부자분들 집 들고 나왔겠어요? 만약에 자 부자다. 근데 전쟁이 났어요. 위험할 것 같다.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두바이가 다 지금 거의 공동 현상이랄까요? 다 비어 있잖아요. 유령 도시가 됐잖아요. 그게 아무리 좋은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곳에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두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또 지정학적 그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 올드한 자산이에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비트코인은 왜 부동산에 비해서 완전한 자산인가? 왜 완전히 다른 자산인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끌린 이유가 그냥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그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뭐냐? 첫 번째, 핵심인 이 희소성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 뭐 사람들이 강남 땅 한정되어 있다. 뭐 이런 말 하시긴 하죠. 근데 이제 부동산의 희소성은 생각보다 조건이 많아요. 지역마다 다르고 공급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뭐 교통망, 인구 이동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순간순간 희소성이 바뀌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규칙 자체가 그냥 명확해요. 2100만 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그냥 2100만 개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네트워크 합의 규칙에 의해서 이 박혀 있는 개념으로서 이제 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희소성인 모델인 겁니다. 희소성 있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분할이 가능해요. 예, 이건 굉장히 과소평가되는 포인트이긴 한데요. 큰 자산일수록 좀 쪼개질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집 하나 사고 싶을 때 집 하나 사야 되는 것과 다르게 0.001개라도 좀 가지고 있어 볼까? 그 접근성 자체가 진입 장벽 자체가 달라요. 예. 결국 부동산 같은 거는 이미 돈 있는 사람들한테 큰 돈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구조고 비트코인은 뭐 조금씩이라도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미래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누가 더 쉽게 접근하냐 그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동성과 보관성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예, 집은 뭐 보관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집에 차는 뭐 차고에 보관한다. 뭐 주차장에 잠시 보관한다. 근데 집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예. 근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죠.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지 않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어느 세계에서든 그냥 네트워크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공개 장부 기반으로 잔액 검증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거래의 시간 순수와 무결성이 이제 암호화로 유지되는 그런 그냥 공식 설명이죠. 그런 게. 예. 이 말은 이제 단순한 인터넷 자산이 아니고요. 이제 보관도 될 수 있고 이동성도 있고 휴대성도 있고 국경을 초월하는 그 공식적인 입증되는 자산이라는 뜻이죠. 예. 집을 들고 해외로 못 가잖아요. 예. 근데 두바이에 있던 사람들 비트코인 들고 다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예. 그리고 이 UGB 얘기를 했었는데 이 UGB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집은 오래 들고 있으면 세금 수리해야 되죠. 유지 관리해야 되죠. 공실이면 또 리스크가 있죠. 뭐 그런 현실적인 비용들이 계속 따라오는데 비트코인은 어뭐 뭐 수수료 이런 거 있죠. 뭐 보안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근데 뭐 보관 방식도 누구에게는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이게 디지털 쪽으로 친숙하지 않으신 분은. 근데 이제 자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낡지가 않아요.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그렇기 때문에 뭐 유지 보수, 뭐 공실 리스크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뭐 집이 수도가 낡고 벽지가 상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그냥 그 자체 그대로예요. 예. 이게 비트코인 늙지가 않아요. 이 자산을 오래 지고 후대도 물려주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가볍고 지속이 가능한 자산 저장 수단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래도 집은 실체가 있어. 근데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잖아 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말이 참 강력한 거긴 해요. 예. 이 눈에 보이는 실체, 잡을 수 있는 것. 근데 이게 동시에 장점인데요. 단점이기도 합니다. 예. 실체가 있으니까 망가지잖아요. 예. 미사일을 맞을 수 있고 고쳐야 하고 규제에 영향을 받고. 근데 이제 실체라는 것은 장점이자 또 단점인 게 뭐냐면 공짜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어떤 자산은 이게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메일이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요, 편지는요, 실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그 한 통의 편지는 정말 감동적인 그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메일이 종이 문서보다 열등한가요? 아니죠.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우월하죠.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더 강력하죠. 이런 맥락으로서 돈도 똑같고 자산도 똑같아요. 예. 비트코인도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산으로서 더 우수한 성질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계속 던지다 보면요, 집이 무조건 더 안전하고 우월하다는 믿음이 아마 쉽게 좀 흔들리실 거예요. 예. 그래도 집을 사야 되는 사람 분명 있죠.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 사지 말고 무조건 비트코인 사 이게 아닙니다. 예. 집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지역에 오래 정착할 계획이 있고 가족이 있고 이 가족들이 이 생활할 인프라와 또 학군이 근처에 있고 이 주거 안전성이 내 삶을 영위하는데 우선 해결 과제다. 라면 무조건 사야죠. 이게 투자 이전에 이거는 투자의 이전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투자의 이전, 내 삶의 선택,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진짜 직장도 뭐 유동적이고 가족도 그냥 홀로 지금 단신이시고 지역 이동 가능성도 많고 그런 자산의 유연성이 참 중요하고 중동에 살고 있어서 언제 전쟁이 날 줄 모르겠고 이 대출 비용과 이런 부대 비용이 묶이기 싫고 이런 분들은 사실 집을 살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예. 핵심이 이거예요. 예. 집은 무조건 사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 구조와 그게 딱 맞을 때 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게 집을 이런 인생 구조랑 비교 안 하시고 단순 투자 자산으로서 보신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면요, 경쟁 상대가 그냥 돈을 저장하는 그냥 그릇이거든요. 걔는 그냥 아예. 예.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집은 분명 좋은 자산입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돈이 불어나기 때문은 아니에요. 집은 거주 효용도 있고 안정감, 가족의 삶,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투자 자산으로 보면요, 크고요, 느리고요, 비용이 들고요, 쪼갤 수 없고요, 묶여버립니다. 지역과 그 나라에 정책에도 묶이고요, 사고 파는 것도 번거로워요. 그리고 지금 아직 세금 절차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자산에 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없고요. 근데 부동산은 너무 많은 제도로 인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반면에 비트코인은요, 희소성이 명확해요. 더 지어지지 않아요. 아파트가 더 올라가지 않고요. 작게 1억 단위까지 쪼개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금처럼 무겁지도 않아서 디지털로 이동이 가능해요. 국경을 넘어서 이동 가능하고요. 자산 보관과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경쟁력 자체가 차원이 달라버리죠. 예. 그래서 집이 좋냐, 비트코인이 좋냐? 저는 이런 질문을 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집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딱히 투자 자산으로서만 보는 것이다. 사는 집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대안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있는데도 여전히 다른 의미로서 투자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자산 저장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게임이 안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느낌 같아요. 그 예전에 뗀석기 시대, 청동기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까지 넘어가는데 그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기가
녹기 때문에 불에 닿으면 녹아서 못 쓴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다가 처음 철기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효용이나 그런 것들의 가치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빨리 철기 시대로 넘어가야지 이제 청동기 시대로 그냥 남았던 그 국가들이 다 망했던 것처럼 망하지 않겠죠, 저희가. 예,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